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0일 오후 3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가지고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을 적게 한 대통령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매주 경무대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선 이 일종의 모두 발언이라고 할까요? 이 연설의 이 전문을 읽어보면은 자화자찬입니다. K-방역 선전하고 경제 회복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조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대목에서는 이렇게 제조업을, 특히 중화공업을 키워서 국가가 위기 때마다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그 시절 유신이라고 해서 내가 철없이 반대했던 것을 반성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싹 빼고, 더구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 삼성 3대가 반도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큰 소리 땅땅 쳤는데,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이병철, 이건희 두 위대한 기업인의 성견 지명과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토로를 해야 최소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적 김정은을 주적 리스트에 빼주고 그 대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표적 삼아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을 총 공격해 온 문재인 대통령답게 남북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국민 협박인데, 북한으로 풍선 보내지 말라는 이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반인권법, 아니 김여정 하명법을 충실히 수행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까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짖으면은 그렇게 빨리 반응을 하느냐, 혹시 김여정이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조롱을 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음수사원을 생각하게 하고 배은망덕을 생각하게 합니다. 음수사원, 우물물을 마실 때는 이 우물을 누가 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그 우물물에 침 뱉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면 불행을 예약한 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지금 연설을 했습니다. 마치 이걸 읽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세종대왕급의 성인군자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로 거의 대부분을 K방역 경제 이야기로 시종을 했는데, 이렇게 경제가 잘 되는 거는 그 따져 올라가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선언한 이승만,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부국강병에 성공하고, 특히 유신시대 7년 동안 세계적 중화공업을 만든 박정희, 그리고 K방역의 성공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가지고 거기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오늘날의 방역체제를 만든 박근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희, 이재용, 그리고 이병철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감사를 표해야 우리 역사를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정상적인 대통령은 헌법 정신과 애국심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 주로 연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문재인의 이 자화자찬 연설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뭘 배울 수 있겠느냐? 내로남불 정신만 배우지 않겠습니까? 잘못해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가면은 괜찮다. 권력에 뒷받침하는 한 저렇게 해도 괜찮다. 억지를 가리키고 위선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위대한 국민이라고 하지만은 그 국민을 위대하게 만든 지도자가 이승만 박정희 아닙니까? 국민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위대해집니까? 또 백신 접종 부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갑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접종을 하고 있대요. 차질이 있는 접종을 하고 있죠.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화이자 백신을 맞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었는데 언제 맞을지 모른다고 동사무소에 가면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직접 한번 그 중앙부서에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변명이 아주 재밌습니다. 백신 개발국이 아니란 변명, 그 다음에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다는 우리 형편. 아니, 우리가 돈이 모자랍니까? 아니, 일종의 매표 행위인 이 복지 포퓰리즘을 위해서는 수십조를 쓰면서 아니, 화이자 미리 물량 계약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럴 돈이 없었대요.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만큼 돈이 없었답니다. 아니, 어디에 돈을 쓰는 겁니까? 이 말이 이번 이 연설에서 사람들을 가장 웃기고 가장 짜증나게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아주 이때는 가난한 나라 행세를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르완다입니까? 르완다, 캄보디아, 인도, 브라질, 이거 다 접종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며칠 전 통계를 보니까 세계 한 180 몇 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83등입니다. 접종률에서. 세계 평균의 반밖에 안 됩니다. 세계 평균 접종률이 반밖에 안 되고, 캄보디아, 인도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놓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안 합니다. 개업투쟁론에 물들면 절대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반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다만 긍정적 평가를 하나 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바로 내년 3월 9일을 쓰레기 대청소의 날로 삼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쓰레기를 차곡차곡 쌓고 거기에 소독제 뿌리고 뚜껑을 콱 닫는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안성맞춤의 연설이었습니다. 여기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대목을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한다면은 어떻게 된 게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 이 정도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또는 이제는 핵민방위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했어요. 그럼 남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북한식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해야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우산 철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풍선 보내는 것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풍선 보내는 게 남북관계를 해치는 겁니까? 풍선 보내는 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김정은으로부터 탄압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전해주는 것인데, 진실을 전해주어야 북한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리하여 그 북한 사람들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통일로 갈 수가 있는데,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대북전단을 금지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이 행동은 남북관계를 남한이 북한에 종속시키는, 남한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문재인이가 말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그게 대한민국의 종속화, 인질화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상 받아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상 받아야 되느냐? 애국자를 탄압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봉사한 김정은 봉사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연설을 듣고 있으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했던 모든 정책의 일관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김정은이가 싫어한 사람을, 김정은이가 미워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김정은이가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하고, 김정은이가 싫어할 일은 하지 않는 것. 그런데 대한민국 생존하려면은 김정은이가 싫어할 일만 골라서 해야 되고, 김정은이가 미워하는 사람을 국방장관,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에 세워야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김정은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난 4년 동안 오로지 김정은만 들어있어 가지고 김정은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을 펴왔다 하는 고백을 스스로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은 문재인의 불행을 예약한 연설이다. 1년 뒤에 청와대를 떠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가 머릿속에 넣고 있는 남쪽 대통령이 다스리는 남쪽 나라에서 살 것인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답을 내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